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예정됐던 100분 훌쩍 넘어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부동산, 금리, 지방균형 발전,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국민 패널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와 함께 이제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쭉 이 점검 회의를 지켜봤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한 50분 좀 넘게 더 진행이 됐고 장소가 영빈관이었고 좀 형식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지난번 회의하고 좀 달라진 점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장소가 달라졌고요. 네.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였는데 대통령 주재의 첫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 첫 자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무위원들이 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전체 참석자가 한 50명 정도였거든요. 이번에는 150명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패널이 100명이 함께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패널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서 장관들 혹시 정부 관계자들이 요약 정리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한다든지 장관이 답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무래도 더 넓은 곳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150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무려 1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간은 100분이었거든요. 근데 100분을 훌쩍 넘겨서 질문과 답변이 좀 길어지면서 150분이나 이어졌고요.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션이 경제와 민생 분야였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았었고 또 고물가, 또 부동산 금리 이런 문제부터 질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생활에,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끔 느끼는 부분이었죠. 부동산 문제, 금리, 물가 문제가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질문한 국민은 누구였냐 하면 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였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심해서 장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 또 소상공인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할 건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위기는 국민이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다. 힘을 내자. 정부가 앞장서겠다 이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는데 일단 그 임대료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경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단순하게 뭐 부자감세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과세를 낮춰주면 임차인들도 피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빌라를 무려 1000채 이상 소유를 해서 세입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약자 복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 생계비 지원은 물론이고 노인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마을회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노인들이 홀로 외롭게 뭐 독거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 수도권 이런 곳에도 이런 노인 공동주택 개념의 주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돌봄, 의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인 친화형 또 세대 융합형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주택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건강보험의 그 개혁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건보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다른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그 전 정부가 확대시켰던 보험 부분을 줄여서 정상화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네. 마약 중독자였던 분이 직접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각 분야별로 그 부처에서 질문자를 선별을 해서 예.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접 마약에 중독됐다가 빠져나왔던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답변을 했는데요. 본인이 검사 시절에 마약 관련 단속이나 수사를 많이 했었다. 예. 근데 그때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경찰이 그 수사권을 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가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약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가격이 지금 너무 싸서 더 마약이 만연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많이 더 단속을 세게 하면 마약값이 올라가는데 위험수단이 붙어서. 근데 지금은 마약값이 저렴한 이유가 국가의 단속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약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네. 이와 함께 여성범죄, 성범죄 얘기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악성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학교나 뭐 주택가 주변에는 못 살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법안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션이 3대 개혁이었는데 뭐 앞서 박 기자가 설명한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서 마약 부분도 그렇고요. 자, 대통령실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노동 개혁을 포함해서 끝으로 다른 어떤 분야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오늘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전화로 취재를 했을 때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냐 물었을 때 노동 개혁을 봐달라. 그 마지막 세션이 오늘 세션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경제 민생, 지방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3대 개혁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노동 개혁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연금과 교육은 이제 토대를 만드는 논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노동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그 노조 화물연대 파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는 이런 걸로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국정과제 소통을 많이 하겠다, 더 자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연금 개혁이 초계층적인 협력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 세대들의 연금이 전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게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지방 정부로 많이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수도권에 교육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방 정부로 이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그 교육감을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해서 그 러닝메이트로 선거 출마를 하게 하는 방안도 네. 또 하나로 거론을 했습니다. 예. 네. 예정된 시간보다 넘쳐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한 문답 릴레이. 사실 박 기자가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숨가쁘게 정리해 줬는데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은 또 다른 취재기들이 정리한 내용으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